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 준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자세라는 110분 영상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평이 있어서 그 내용을 심화시켜서 분야별로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강으로서 그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인생의 지혜, 삶과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덕목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그리고 선각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슬라이드의 종합 부분에 가서 삶에 있어서 소중한 덕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본질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한한 존재, 공술의 공수거, 우주의 이치나 섭리를 항상 인식의 중거틀로 삼아야 하고 자신만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수시로 자기 내면과 자기 행동을 체크해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과 인생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제가 30년간 재판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세 가지 다 결국은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앙, 선한 일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등굴채 들어오고 나쁜 일만 쌓아놓은 집안에는 재앙이 한꺼번에 온다는 그와 같은 옛 말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 세 가지는 결국 똑같은 이치를 표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을 생의 마지막 날까지 간직하면서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재능과 재물, 시간, 마음씨, 배려심을 주변에 나누는 것, 즉 적선지가의 행동을 일상의 준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적자생존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다인의 적자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 적는 자, 라이팅하는 자 생존한다는 것과 적선하는 자, 주변에 선행을 베푸는 자가 생존하고 일상의 준칙에서 자기에게 마이너스, 적자되게 생활하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적자생존을 말합니다. 철학자 에머슨이 이야기했듯이 성공이라는 것을 세속적인 출세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각자가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보다 이 푸른 행성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자기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타인과 비교를 하지 말고 타인의 일방적 비난이나 시선에 가슴 아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100% 찬성을 기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분야, 어느 사회, 어떤 조직이라도 10 내지 20%의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 내지 안티그룹은 존재하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이자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들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항상 좋은 피드백으로 받아서 개선의 밑바탕으로 삼으면 됩니다. 건강은 염려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차 연식 노화처럼 누구나 다 병을 한두 가지 이상은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병을 당연한 친구로 받아들이되 소식하고 꾸준한 운동하고 사고 실험과 명상을 꾸준히 하고 일상에서 복 짓는 생활을 해서 엔돌핀이 분비되게 하는 것을 건강을 유지하는 운기조식의 기본 수칙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의 자식은 각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억지로 되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은근하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춘기 때 열병도 수시로 1000번 이상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모든 부모로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도 자식이 잘 안 되면 그거 역시 운명과 숙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이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아날로그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 전공 분야를 벗어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자기 앞가름을 한 나이 이후부터는 손에서 놓지 않는 꾸준한 아날로그 독서를 해야 합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머리를 컴퓨터 조각 모음하듯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24시간이라는 현실이라는 선물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3개 두드리면 더 빨리 열립니다.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서 두드립니다. 산업화 시절의 하면 된다는 일정 부분 신화입니다. 하지만 트라이 시도는 해보아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 순간에 가서 손절매하면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비겁함의 그 자체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뀝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로서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정성이 리더십의 주춧돌입니다. 그 기둥은 솔선수범과 성공후사, 감성소통입니다. 이 3가지 요체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요체이기도 하지만 21세기 디지로그 리더십 시대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수칙을 잘 지키는 리더의 진심은 조직 구성원의 감동을 만들고 구성원의 감동은 조직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햄릿형 인간이 아니라 돈키호테형 인간이 바꾼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키호테가 잘못 소개되어서 독단가로 비춰지지만 유럽에서는 돈키호테야말로 개혁의 앞장서는 혁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가, 아웃 오브 박스를 한 그와 같은 인간형입니다. 돈키호테 관련 서적에 나오는 돈키호테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 글 속에 돈키호테의 정신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영학의 구루인 윤석철 교수님의 삶의 정도라는
단행본의 결론은 삶의 정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에 있고 그것의 기본은 서로 주고받는 공존과 상생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떳떳한 삶의 정도는 생존 경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삶의 길을 떳떳하게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엄해하고 무고하면서 그 본인이 출세해 본들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경쟁 일변도로 키워서는 미래 사회가 없습니다. 공존과 상생,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의 후세들을 기성세대가 잘 이끌어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항상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직관으로 꿰뚫고 간하면서 정보와의 파도타기에 노력하고 업무 자세와 마음가짐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 각자가 가진 시간, 돈, 정보 등에서 손해를 보는 복을 짓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지나친 경쟁의식이나 모범생 콤플렉스, 일등주의 콤플렉스 탈피가 절실하게 요구가 됩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을 불을 가슴에 지피고 있으면 영원한 청년, 영원한 소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의 110분 강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짧은 오늘 제 시리즈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시리즈의 다른 부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 좋으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